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편재입니다. 편재. 우리가 이제 편재 그러면은 재성 중에 하나죠. 재성은 정재하고 편재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 재성 자체가 재물을 뜻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재 편재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어떤 분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용신은,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기운은 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점점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역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이 끝에서 여기를 만난다는 뜻이 되거든요. 반대를. 그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비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반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에 있어서 뭐 중요한 뭐 용신 는 재성이다,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편재라는 거는요, 치우칠 편자를 쓰고 있어요. 치우칠 편. 아이고, 치울칠이 됐네요. 네. 치우칠 편. 그리고 이 편재라는 거는 결국에 목적을 뜻합니다. 목적. 또는 목표. 그리고 내가 이룰 목적이나 목표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룬 목적이나 목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재와는 무엇이 다르냐? 정재는 안정적인 목적이 되겠죠. 안정적인 목표. 하지만 편재는 치우칠 편이다 보니까 좀 과격하고 큰 원대한 그런 목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정재보다 편재가 뭔가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요.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대한 목표를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다면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고 모두가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역사, 그리고 우리네 이 사회라는 게 어떤 특별한 리더들이 이끌어서 되는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작은 무언가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 큰 무언가를 이루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은 그 안에서 리더가 나오게 되는 이유도 작은 무언가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선 방향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리더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편재보다는, 원대한 목표보다는 이 정재가 조금 더 소중하고 현실성 있으며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관념적인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요. 이 편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편재는 시어머니 그리고 나의 부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편재가 시어머니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간목일간 기준에서 편재는 무토가 돼요. 자, 그러면 간목일간 기준에서 나의 남편은요, 정관, 신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신금의 어머니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생금이죠. 토생금인데 정관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음양이 달라야 정인이 되니까요,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 무토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인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토가 편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무토가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편재가요. 다시, 나의 남편은 신금인데 신금을 낳아준 분은 토생금. 그런데 음양이 달라야 정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니까요, 정인이 우리가 모친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금 일간 입장에, 신금 입장에서는 무토가 나의 모친이 된다,
그게 간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제가 내 남편의 모친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편제가 왜 부친이 되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간목일간 입장에서 나의 어머니는 수생목이잖아요. 그리고 정인이 나의 어머니다 보니까 계수가 나의 어머니가 됩니다. 계수가 정인. 수생목이죠. 네, 그러면요. 요 계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계수 입장에서 정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극해주죠. 나를 극해주면서 음양이 다른 것. 요게 정관이 되잖아요. 계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편제가 또 부친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편제는 결국에 시어머니하고 부친이라는 그러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간혹 가다가 정제를 뭐 시어머니나 부친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제는 결코 부친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인을 갖고 모친이라고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렸다시피 다 이유가 있어서 편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편제가 부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정제를 보고 시어머니다 또는 부친이다, 같은 재성이니까 상관없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나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목표가 되는가도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모든 일들은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 내가 목표를 떠올리고 그리고 과정, 목표를 이루며 노력하게 되겠고요. 이루려고 노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 이 목표를 내가 얻게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간이라고 해볼게요. 목표를 꿈꾸는 게. 자, 그럼 목표는 재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식신상관이 되는 겁니다. 식신상관은 재성을 생해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간이 식신상관을 왜 행사하느냐 말입니다. 내가 왜 움직이고 왜 말을 하는가죠. 그 이유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성, 즉 편제하고 정제가 또 나의 목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가불목을 생명으로 보잖아요. 생명. 그럼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원인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이 가불목이라고 한다면요. 과정은 수가 되겠네요. 수생목. 결국에 임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신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결국에 경신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가을이 있기 때문에 봄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가을, 우리가 수확하는 계절이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시작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같이 가져가시면 좀 흥미롭죠. 생각거리들도 많고요. 제가 이제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저도 우연히 어떤 관계자분한테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 사주 명리학 유튜버 중에서 구독자가 뭐 1년 조금 지났는데 이렇게 느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저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 말씀 듣고 저도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편집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켜고요. 그냥 촬영하고
휴대폰 통해서 그냥 업로드 드리는 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또 성의가 없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생기게 된 거는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1년여의 시간 동안 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많았겠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눈에 띄게 변화된 거는요, 댓글의 퀄리티, 댓글의 품격이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초창기에는 댓글 자체가 뭐 기본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참 많았지만 제 명식이 그 좌우충, 네, 여기 이제 겁제 양인이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12조로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좀 많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씩 읽어봐도 이게 댓글의 품격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김에 당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첫째는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이게 저 말고요. 네, 저한테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차단하면 되잖아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좀 인신공격적인 발언일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 네. 자꾸 오타가 나네요, 오늘.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명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이 겸손함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업로드를 드렸지만 어느 순간에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겸허하게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겸손하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실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겸손하면은 그건 뭐 겸손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실력을 키워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나보다 늘 뛰어난 사람은 존재한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존재한다. 이거를 꼭 알고 있는 것이 겸손함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뭔가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으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그게 지나치면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것을 꾹 눌러 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새기고 배워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은 겸손하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내가 실력이 있고 그 상태에서 겸손하다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댓글의 품격이 대단히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겸손하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으스대면서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겸손하게 본인의 그 깊은 지식을 겸손하게 말씀 주신 분들을 보면서는 숙연해집니다. 아직 멀었구나, 내가. 그리고 으스대며 말씀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직 명리를 모르시는구나. 이 명리라는 거는 내가 많이 안다고 그게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명리인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부족하지만 매일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 그것이 곧 명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도 또한 역시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없어요.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진행하면서 차단을 했던 분은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뭔가 번지수를 좀 잘못 찾으셔가지고 제가 막 사람들한테 공포심 심어주고 그런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안 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악플을 다셔가지고 제가 그냥 차단을 했고요. 눈이 너무 피로하니까요. 네. 거의 없지만 요즘도 간간히 예전 영상이 누군가를 인신공격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 그리고 겸손함의 미덕을 잃으신 분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역시 아,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내 채널이 너무나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동안 또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딘가에 늘 존재할 수 있으니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내가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 제목은 편제가 아니고요. 편제를 통해 늘어놓은 잡설쯤이 되겠네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